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단원에서 순열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순열과 관련된 기본 유형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기본 유형들을 조금 하나씩 나눠서 조금 이제 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조금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각각 좀 쌤이 생각하는 기본 유형들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순열하고 나서 조합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능하면은 부등식 파트도 조금 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선 이웃하는 순열부터 정말 기본이 되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2학년 때도 또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쓰게 되는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웃하는 순열 같은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웃하는 수녀를 봤을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이웃해야 되는 애들이 이웃하는 애들이 이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이 앉을 커플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까지만 하면 1단계가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 A랑 C를 이웃하게 앉힐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자를 준비해 주냐면은 A랑 C가 이렇게 꼭 붙어 앉을 2인용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는 두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커플 의자이기 때문에 한 개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플 의자를 준비했으면은 그 커플 의자와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안 해도 괜찮은 친구들 있죠? 안 해도 되는 애들이라고 할까요? 애들을 나열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A와 C는 잠깐 자리에 없고요. 그들이 앉을 커플 의자만이 한 개 있는 거고요. A, C를 제외한 B, D, E, F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얘네를 나열할 건데요. 지금 내가 나열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자리 만들어 주시고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자가 중간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은 D, E, 의자, B, F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의자에 나중에 A랑 C가 와가지고 자리를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제 그 커플 의자에 이웃하는 애들이 와서 커플 의자에 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A랑 C들이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거는 하나의 예시니까요, 지금은. 이 배열된 상태에서 A랑 C가 여기에 어떻게 앉을지 그 경우의 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랑 C가 두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2, 1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자, 이웃하는 순열 문제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만 지키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준 방식을 그대로 한번 해보다가요. 딱 막히면은 그 막힌 부분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일단은 정말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만 지키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지금 이제 또 쌤이 한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준비해서 그걸 한번 풀어드릴 건데 그 세 가지 문제도 정말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풀 테니까 제발 쌤이 꼭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A, B, C, D, E, F를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자, 1번 문제는 A랑 C가 이웃하는 문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플 의자를 준비해라. 자, 누가 이웃합니까? A랑 C가 이웃하니까 커플 의자 2인용짜리 한 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바로 준비했으니까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계 커플 의자랑 이웃 안 해도 되는 애들을 나열하자. 커플 의자는 한 개 있고요. 이웃 안 해도 되는 애들은 B, D, E, F로 4명이 있네요. 자, 얘네를 결국에 그냥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총 5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했네요. 그럼 마지막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뒤늦게 온 A랑 C가 커플 의자에 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A 아니면 C니까 둘,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경우의 수를 구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곱하기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짚고 가면은 이 5431의 의미는 커플 의자와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이었고요. 이 1은 A와 C를 커플 의자에 앉히는 경우였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는 내가 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인원은 마찬가지로 6명이고요. 이번에는 D, E, F를 이웃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하시라고요? D, E, F가 이웃하니까 커플 의자 이번에는 3인석 자리 한 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자, 커플 의자가 하나 있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A, B, C가 남아있겠네요. 3명 남아있죠? 총 4명, 개, 좀 단위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총 4개니까 자리를 4개 만들어서 배열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 E, F가 커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까요? 여기에 셋, D, F 중에 한 명 앉을 테니까 여기 또 둘, 여기 하나. 그래서 정답은 내가 구한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쓰고 모두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 자, 하나 쌤이 팁을 주자면요. 쌤이 여기 항상 쌤은 1까지 끝까지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안 쓰고 여기를 그냥 2라 썼을 때 이거를 3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일, 3일 귀찮아도 쌤은 써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익숙해졌다 하면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C도 이웃하고요. D, E, F도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C가 이웃하니까 커플 의자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 E, F도 이웃하니까 커플 의자 3인용 자리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가 지금 있는 거 커플 의자 2인용 자리 하나랑 3인용 자리 하나 그리고 혼자 앉아있을 B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한 개 한 명이니까 총 셋. 그래서 3개 그냥 나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 뒤늦게 온 A랑 C를 2인용 커플 의자에 앉히셔야 될 거고요. 경우의 수 2, 1 되겠죠. 그 다음에 D, E, F도요.
3인용 커플 의자에 앉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 2, 1 곱하기 2, 1 곱하기 3, 2, 1까지 해서 이 문제까지 풀리겠습니다. 자, 각각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거는 의자와 B를 나열하는 거고요. 요거는 AC를 의자에 배열하는 거고요. 요거는 DEF를 의자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웃하는 문제 기본 유형을 좀 살펴봤거든요.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웃하는 애들이 앉을 커플 의자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뭐 마리 커플 의자라고 하지만 뭐 이거 약간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웃하는 애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라. 이웃하는 애들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요. 이 상태로 나열하고 마지막에 그 스텝 3에서 얘네끼리 이렇게 하고 나열하고 마지막에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같은 논리라서 뭐 쌤은 조금 자리에 앉히는 걸 자주 까먹길래 애초에 빈자리로 애들을 앉힐 수 있게 약간 커플 의자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준비해 준 거고요. 결국에 이 아이디어만으로 지금 풀렸다는 거 다 영상을 보고 있었으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을 쌤한테 질문하시거나 지금 쌤이 한 설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는 순열 굉장히 기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맞히실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